안녕하세요. 안녕세무TV의 전대익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거죠. 세무사님, 저 창업할 건데, 과연 개인 사업자가 나아요? 아니면 법인 사업자가 나아요? 뭐가 더 유리해요? 저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각각 사업자의 장단점과 특징들, 그리고 세금 부담 측면에서는 어떤 사업자가 좀 더 유리한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인 사업자와 이 법인 사업자가 각각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그림을 좀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개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는 동일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인격. 근데 법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의 대표자와 별개의 인격, 별개의 실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를 하게 되면 다른 특징들이 이해가 될 텐데, 먼저 대표자 책임 부분. 자, 사업을 하면서 대표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그 책임의 한도가 어디까지냐라는 거예요. 자,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랑 동일한 실체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 하는 데 있어서 무한한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끝이 없다라는 거죠. 다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 그렇지만 이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대표자랑 엄연히 다른 실체이기 때문에 대표자는 자기가 출자한 돈만큼, 출자한 그 금액만큼만 유한해서 책임을 진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유한 책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설립하는 이 절차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우선 개인 사업자는 간단해요. 사업자 등록만 하면 돼요. 사업자 등록만 하면 개인 사업자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법인 사업자는, 자, 법인이라는 사업자는 대표자랑 엄격히 구분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법인이라는 하나의 법적 인격, 실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뭐냐면 바로 법인 설립 등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립 등기라는 걸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법인 사업자라는 게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설립 비용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이 사업자 등록 세무서에 내는데 비용 따로 내지 않죠. 돈이 안 들어요. 그래서 거의 설립 비용이 없어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근데 법인 사업자는 아무래도 먼저 법인이라는 이 하나의 인격을 만드는 법인 설립 등기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법무사 수수료 같은 등기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설립하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또 등록 면허세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법인 사업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이러한 비용들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영업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랑 동일한 인격이니까 대표자가 뭐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종업원을 고용한다든지 또는 뭐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그런 결정에 있어서 대표자가 뭐 알아서 할 수 있다 보니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법인 사업자는 달라요. 법인 사업자는 상법상 절차를 따라야 돼요. 이게 상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상법상 절차에는 보통 보면 뭐 이사의 결의라든지 주주총회 결의라든지 이런 회의체를 거쳐서만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속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측면에 있어서 영업이 잘 돼서 사업을 확장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좀 자금이 좀 필요하겠죠. 그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대표자 혼자 다 출자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본 조달하는데 보통 보면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이건 법인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 내가 차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법인이 개인보다는 그 신용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나 뭐 대출 금액에 있어서 법인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융기관 대출을 할 때도 법인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법인이라는 거는 내가 뭐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그래서 뭐 증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채를 또 발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 투자자들한테 이 자금을 유치하기가 훨씬 좀 수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투자를 통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이윤 분배, 영업을 하고 나서 이제 남은 이익에 대해서 과연 분배가 어떻게 되냐, 그 부분인 건데, 자,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랑 동일한 인격이라고 했으니까 사업하면서 본 거 다 대표자, 개인이 다 먹는 거야. 개인이 다 독점을 하는 거야. 근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출자자의 지분에 의해서 분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익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배당이라는 그런 개념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이제 배당에 의해서, 지분에 의해서 분배가 된다라는 이러한 개인과의 차이가 있죠. 네. 자, 그리고 사업 양도하는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우리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개인 사업에 대한 뭐 미래 가치 이런 부분을 평가를 받죠. 그 금액을 보통 영업권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와 비슷한 그게 권리금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금 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영업권 형태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양도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법인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넘기면은 자연스럽게 이 사업자가 넘어간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앞에서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차이를 좀 알아봤다면, 세무적으로 과연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그림,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와 동일한 실체다. 법인 사업자는 대표자와 별개의 실체다. 이 두 가지 그림, 여기서부터 다 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무상 비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건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먼저 우리가 대표자 보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뭐 보수라고 하면 뭐 대표자 급여가 될 수도 있고 퇴직금도 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건데, 자,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가, 우리 앞에서 이유는 다 대표자가 먹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 급여, 퇴직금에 대해서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자와 별개의 실체이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가 열심히 법인을 위해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급여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혹시 대표자가 퇴사를 하고 다른 대표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도 역시 비용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면 대표자 보수, 급여나 퇴직금, 이 부분은 법인만 인정을 하고 있지 개인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뭐 벌어들인 돈에 대한 인출 여부예요. 인출을 할 수 있냐 없냐. 뭐 당연히 인출이야 은행 가서 하면 되는 거긴 한데, 과연 이 인출에 대해서 세무적으로 제약이 따르냐 안 따르냐, 그 내용인 거거든요. 자,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와 동일한 실체니까 내가 벌어들인 돈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쓰든 뭘 쓰든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금 인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법상 제재라는 게 없어요. 그치만 법인 사업자는 이게 참 중요하죠. 대표자랑 별개의 실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표자는 급여나
배당으로만 인출이 가능한 거예요. 즉 급여 배당으로서 세금을 내고 인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급여나 배당 외에 대표자가 돈을 인출한다. 법인 통장에서 돈을. 그럴 경우에는 급여나 배당 외의 인출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 가지급금을 법인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세액 부담이 증가해요. 법인세도 증가하고 대표자 소득세도 증가하고. 그래서 함부로 인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법인 사업자. 어떻게 보면 이게 단점이 또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금 신고하는 측면에서 개인 사업자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좀 영세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법인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장부 기장, 뭐 세무 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엄격성이 어떻게 보면 법인보다는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대신 법인은 아무래도 법인 정도 만드는 사업자라고 하면 장부 기장에 대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 가지고 반드시 복식부기, 즉 재무제표죠. 뭐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같은 이러한 재무제표를 복식부기에 의해서 만들어서 제출을 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세무신고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엄격성을 요구를 하고 있다, 뭐 개인에 비해서. 물론 개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업종별로 매출액이 좀 높은 분들한테는 이제 성실신고 확인 제도라고 해서 갈수록 이제 엄격성이 거의 법인 수준화 되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여전히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좀 세금 신고에 있어서 좀 더 깐깐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부담 차이. 세부담은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를 내겠죠. 개인이니까. 그래서 개인 소득세 같은 경우는 현재 6에서 최대 42%까지 소득세를 내고 있고, 자,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법인 단계랑 대표자 단계로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법인 사업자는. 왜냐하면 사업자랑 대표자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 단계에서는 지금 법인세를 내야 됩니다. 그게 세율이 이제 최저 10%에서 25%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대표자 단계에서의 소득세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세부담 차이는 제가 뒤에 예시를 2개 정도 들 거예요. 이익이 1000만원이었을 때, 그 다음에 이익이 1억이었을 때 과연 세부담 측면에서 어느 사업자가 더 유리한지를 우리가 이 숫자로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예제로 이익이 1000만원이 발생했고, 그리고 그 1000만원에 대해서 대표자가 한 70% 정도 개인적으로 쓴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개인이 유리할지 법인이 유리할지 세부담 측면에서 그걸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당연히 소득세만 고려하면 되겠죠. 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익이 1000만원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 70% 정도 대표자가 쓴다라고 했는데, 이 이익의 1000만원에 대해서 70% 쓴다라고 하면 뭐 급여 형식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급여라는 게 개인 사업자 단계에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와 동일한 인격이기 때문에 대표자 급여라는 게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자 급여가 비용 처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이익이 그대로 가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가세 표준이라는 게 이제 세율을 곱하기 전에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익을 얘기를 하는 거죠. 순이익.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표자 급여가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1000만원 그대로 가세 표준이 된다라는 거. 이 가세 표준이 1000만원이면 소득세는 6%니까 산출세액이 60만원이다. 자, 이 똑같은 상황에서 법인일 경우는 과연 그럼 어떻게 될까? 자, 법인은
똑같이 1000만원을 벌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앞에서 70% 정도 대표자가 쓴다. 그러니까 급여 형식으로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인은 대표자 급여가 인정이 된다라고 배웠죠. 비용 처리가 된다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엄연히 별개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원 중에서 이 700만원만큼이 또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세표준이 300만원이 되는 거고. 자, 우리 법인세는 2억 이하는 10%니까 300의 10%에서 삼출세액이 30만원이 나온 거죠. 자, 근데 법인은 이것만 고려하면 되는 게 아니죠. 대표자가 급여로 700만원을 가져갔으니까 대표자 단계의 소득세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법인 대표자의 소득세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700이라는 급여를 받았으니까 그게 이제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우리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공제라고 해서 총 급여에 대해서 무조건 공제를 해줘요. 일정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에 제가 이제 대입을 했더니 700에 대해서는 430만원만큼 또 공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세표준이 270이 되는 거고, 이 270에 6% 소득세율을 곱하다 보니까 16만 2천원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법인 단계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다 구해봤어요. 자, 그러면 개인과 법인 단계 비교를 해볼게요. 자, 개인 같은 경우는 뭐 소득세만 고려하니까 60만원이 나왔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 소득세를 다 합쳤더니 46만 2천원이 나왔어. 자, 똑같은 1000만원을 벌어서 급여로 700을 가져갔다라는 이 가정에서 과연 어디에 세부담이 더 크죠? 지금 자, 개인이 더 크죠. 이번에 이익이 1억이었다라고 했을 때 개인사업자 이익이 1억이면 대표자 급여는 인정 못 받으니까 70% 갖고 갔다 7천을 갖고 갔다 하더라도, 그래서 1억이 가세표준이 될 거고, 1억이면은 소득세율이 35%, 거기에 누진공제 1490만원을 제외하니까 2010만원이 나왔어요. 2010만원이. 근데 자, 법인은 법인사업자 단계의 법인세와 법인 대표자 단계의 소득세 같이 고려한다 해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익이 법인세부터 먼저 보면은 이익이 1억이었고 거기에 대표자 급여가 7천만원 비용 처리가 되니까 가세표준이 3천이 되는 거고, 3천에 10% 곱하면 300만원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법인 대표자의 소득세는 즉 총급여가 7천이니까 이 7천에 대해서 근로소득 공제가 1325만원이에요. 이거는 항상 표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표에 따라 대입을 했더니 1325만원만큼 근로소득 공제를 해줘라. 그래서 이 법인 대표자의 소득세 가표가 가세표준이 5675만원이 나왔고, 5675만원에 대한 소득세율은 24%, 거기에 대한 누진공제 522만원을 뺐더니 산출세액이 840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개인과 법인 단계 다시 총액으로 비교를 해보면 개인은 소득세만 고려하니까 2010만원, 법인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다 더해봤더니 1140만원. 어때요? 앞에 1000만원일 때 예제보다 세 부담이 여전히 또 개인이 크면서 그 차이가 더 커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갈수록 이익이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좀 더 법인이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순히 그냥 세 부담만 비교했을 때는 개인보다는 법인 사업자가 좀 더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근데 무조건 또 법인이 유리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게 뭐냐면 법인의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인데, 자,
법인에 대해서 대표자가 법인 자금을 인출하고 싶다 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급여나 배당 형식으로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급여나 배당 외에 개인적 사적으로 대표자가 법인 자금을 인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 세법은 몇 가지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 규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인정이자, 그러니까 이자로 인정하겠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이 가지급금이라는 게 법인 돈을 대표자가 빌려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은 법인 사업자와 대표자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의 돈을 대표자가 마음대로 인출을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혹시나 인출을 했다, 급여나 배당이 아닌, 그러면 그거는 법인이 대표자한테 돈을 꺼준 거다, 빌려준 거다. 자, 돈을 빌려주면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법인은 대표자한테 이자를 받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자를 받지를 않았지만 이자를 받은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율, 이 인정이자율이 현재는 4.6%인데 이게 금융기관들의 이제 뭐 대출 이자에 대한 평균을 이제 구해가지고 세법에서 고시를 하고 있어요. 그게 현재는 4.6%거든요. 그래서 이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법인의 이자 수익, 법인의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하고 대표자는 이자를 안 냈잖아. 실제는 이자를 줘야 되는데 내야 될 돈을 안 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대표자의 이득이다, 급여다 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인은 이자 수익이 증가하고 대표자는 상여, 급여가 증가하니까 결과론적으로 이 가지급금이 있으면 법인세가 증가하고 대표자 소득세도 증가하게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가지급금이 있으면 만약에 그 법인의 다른 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했어요. 은행이. 거기에 그러면은 당연히 돈을 빌렸으니까 법인이 실제로 이자를 주겠죠. 금융기관에. 그러면 그 이자 비용은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될 거예요. 근데 이 가지급금이 있으면 그 이자에 대해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을 못 해주겠다. 이자 비용 중에서 차입금 중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이자 비용으로 인정을 못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다 이자 비용으로 인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일부를 못 받게 되니까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익이 증가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법인세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특히 법인 사업자는 이 가지급금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돈을 인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자 같은 경우. 만약에 이렇게 가지급금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인정이자랑 그 다음에 지급이자 송금불산 이 규제들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일반적으로 법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했지만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오히려 법인이 더 세금이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특징과 그 다음에 세금 부담 측면에서 어느 사업자가 더 유리한지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 사실 뭐 앞에서도 봤지만 사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뭐가 더 유리하다, 무조건 이게 낫다, 무조건 저게 낫다라고 결론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종이나 그리고 대표자의 성향 그리고 자금사항 이러한 여러 요인들을 다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업자 선택이라는 의사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